그 영부인님하고 관저에서 찍은 사진이고, 관저에서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 앞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포토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퇴임할 때. 네, 아니 퇴임할 때 찍은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게 여기도 이제 포토라인처럼 2층에 이렇게 포토라인. 있어요. 거기서 찍은 거고 이거는 요 사진은 이제 대통령님 실제 집무실 가서 찍은 사진. 집무실에서. 네,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딱 해놓으시고. 네. 이때 이제 대통령님이랑 이제 다 행정관들 막 인사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이제 출판 기념회 때 기념. 가짜 뉴스. 나 이것도 궁금해. 가짜 뉴스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이따 한번 여쭤봐야 되나. 가짜 뉴스요. 네, 한번 물어봐. 가짜 뉴스의 가짜 뉴스의 개념. 뭐 그렇죠. 사실과 진실이 어긋났다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관점에서 자기가 하고 관점에 안 맞으면 가짜 뉴스.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뉴스를 가짜 뉴스. 그래도 또 올바르게 딱 생각. 이것도 이제 집무실 바로 앞에 저 공항 앞에서 한번 찍은 거고. 요거는 지금 제가 법률자문위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아, 법률자문위원. 네, 지금도 변호사 국민의힘- 출신 네, 그래서 오래 하셨으니까. 김기현 대표님하고 그 당시 전 대표님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주혜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지.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끔씩 그래도 좀 몸 관리를 하셔요. 그래도 40대 이제 중반이신데도. 아,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좀 좋아해요. 지금은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러고 그러니까 몸이 그래도 뭐 단단했네 뭐. 네, 벌써. 그냥 79년생인데도. 나도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남자는. 지덕체, 체력도. 그럼 지덕체. 지덕체 돼야 돼. 요새 기사.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 관련 기사들 나왔던 사진. 기사들 많이 나왔네. 이게 기사들 이제 중앙 일간지에서 나왔던 사진하고 이제 지역지에서 나온 것들 하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건 거의 보도- 대부분 이제 제가 그 대선 때부터 있었던 사건들, 예전에. 예, 요런 사건들 위주로 나와 저 있는. 밑에 뭐예요? 뭐 누구 대변 예를 갔었어? 아니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김의겸 의원 고발할 때 그 고발장 접수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저 고발장 접수할 때 대통령실에서 계속 있었던 사진. 요거는 그쵸. 대통령실, 요거는 대선 캠프 윤석열 국민 캠프 때 사진. 그때 현장에. 네, 윤석열 국민 캠프 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렇지. 그 저희 보도자료. 제천단양 22대 총선 출마 최지우 예비후보 젊은 피를 또 몰고 오겠다는 각오가 용산, 예? 용산에서 또 이렇게 행정관 근무하시다 제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포부가 크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예비후보님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천 신분. 먼저 이렇게 참 젊으신 나이에 네. 지금 79년생으로 이제 되게 계시고 네, 맞습니다. 40대 중반이십니다. 네. 지역에서도 엄청 젊은 축이에요. 네. 제천단양. 어떻게 이렇게 또 지역 내려오겠다는 각오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예, 그 제천 단양이 조금 저는 이제 낙후돼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제천 단양이 좀 노령화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앙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이 젊음을 제천 단양에서 한번 펼쳐보면 제가 제천 단양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지역에도 그래 같이 언제 자라온 또래 친구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저 뭐 어렸을 때 그래도 요 학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래 사신 데가 뭐 저기 제천역 근처에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남당 아니요, 저 하산초등학교. 하산초등학교. 하산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렇죠. 1979년에 이제 저 하산동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하산동이긴 한데 그 대한통운 옆에 붙어 있어서 그렇지. 그 대한통운에서 엄청 많이 뛰어놀고 대한통. 그 다음에 이제 역전 앞에서 많이 뛰어놀고 역전 앞에서. 역전 시장 가면은 예, 거기서 그때도 많이 5일장. 그때는 5일장 오일장 없었어요? 네, 5일장. 기억하기로? 제 기억에는 5일장 없었어요. 5일장 없었고. 그때 뭐 장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한데 뛰어놀았어요. 사람 많았지 뭐 그때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산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제중 나오시고 이제 네네 대제중학교 나오고 약점. 그다음에 제천고등학교 재고 나오시고. 그래서 산대는 하산동, 영천동 그다음에 이제 천남동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저 학력고사 세대 아니시고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세대. 수능 세대 하셔가지고. 그래도 법조계로 가게 된 또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사실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이제 꿈을 갖게 된 거는 예.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뭐 옛날에 보면 그 여자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신데 예. 그 뒤에 이렇게 맨날 붙여놓잖아요. 꿈 뭐냐? 네, 꿈 그렇지, 뭐냐 꿈을 해서 가져야 돼. 나무에 비전. 갖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저 뭐 나중에 엄마 이거 하요라는데 뭘 할까 이랬더니 꿈이 뭐냐? 예 그때 이제 숙제로. 예 법조인 이렇게 법조인.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항상 그때부터 그래서 꿈나무 판에다가 항상 법조인 칸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조금 법조인 쪽의 길을 가야겠다. 왜냐면 또 법이라는 게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다음에 뭐 정의를 수하고 왠지 멋있을 그렇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제 꿈을 꾸고서 이제 법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 뭐 변호사 네. 또 이런 게 하게 된 거예요. 어디 이제 취업해서? 예,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그 49회 사법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2007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변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그 저희가 이제 서초동에 이제 법률사무소 서주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무법인 진솔이라는 데서 네. 그럼 전문가로 꽤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 한 지금 10몇 년 넘으신 거예요? 지금은 20년? 이제 법조 인생은 16년 차 정도 16년 차 변호사는, 현장에는 네. 공부를 해온 변호사는 거는 계속 했고 14년 차 정도 했으니까 계속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용산 네네. 용산 2년 맺게 된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21년 6월에 6월에 윤석열 국민 캠프 법률팀에 선거 캠프에 네, 그래서 그 법률팀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초창기 멤버. 지금 그 초창기 멤버가 지금 이제 법률비서관 했던 주진우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이원모 비서관, 이제 저 그분들 나오시잖아요 이번에. 네, 그분들도 다 출마를 했습니다. 나오시죠. 두영이라고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이번 출마를 안 하고 그래요? 딱 4명이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 캠프의 법률 업무를 맨 처음에 그 4명이서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근무하시다 나오신다면 뭐 대통령이 이래 좀 열심히 해 지역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좀 해고 사진 찍어주고 이래요. 어때? 용기를 좀 줘. 그렇죠. 악수는 인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고생했다고. 이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당 의원님들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이해하고 많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실은 행정관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되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뭐 그래서 그래 이제 최지우 뭐 행정관은 아주 뭐 사람이 아주 뭐 인격 있고 뭐 말 아주 신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려가서 뭐 우리가 열심히,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볼 것도 있는데. 네, 내려가서 열심히 하라고 많이 격려를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통령하고 의리가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개인적 친분도 있지만. 그렇죠. 왜냐면 근데 저는 사실은 선거란 게 그래요. 선거가 같이 선거를 갖다 6개월 하면 10년지기 친구 그래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지 대화도 많이 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전략. 동지애를 느낍니다. 동지애. 네, 동지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021년 6월서부터 당선 때까지 계속 윤석열 국민 캠프 법률팀에도 있었고 대선 캠프에도 계속 있으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끼리는 좀 동지애가 생겨요. 왜냐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사적으로 비밀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그런 것도 좀 알고. 이런 걸 갖다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 없는 사람이랑은 선거에서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단양의 이제 저 시군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파란을 좀 그러니까 몰고 왔다. 네. 이게 젊은 그 정치인이 제천 내려와서 네. 그래도 또 지역의 저 선배들이라 볼 수 있는데 권석창 그 예비 후보랑 이충영 예비 후보를 1차 단계에서 이제 저기 되고 엄태웅 형 국회의원하고 이제 여론조사 좀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맞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에 있어서 이제 좀 뭐 한편으로는 또 뭐 능력이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또 뭐 김건희 우리 뭐 김건희 여사님의 또 뭐 낙점설이 있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당 기여도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뭐 나름대로 또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좀 어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뭐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젊은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그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점수 배점이 사실 이제 경쟁력 40점, 그다음에 이제 35점은 당 및 사회 기여도, 그래요? 그다음에 도덕성 15점, 면접 10점에서 100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이제 당 및 사회 기여도 부분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 경쟁력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뭐 굉장히 뭐 타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최종 후보로 한 거지. 뭐 그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하여튼 내려와가지고 많이 다녔었잖아요.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한 2달 다녀? 더? 3달 다녔지? 이제 3달 정도 됐어요. 3달. 안 힘드세요? 그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또. 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 인사를 매번 하고 아침 있고요. 인사. 그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뭐 행사장, 상가, 그다음에 이제 마트 뭐 이런 데 돌면서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녀보니 응원을 많이 하셔야 돼. 또 좋은 사람 처음에 왔을 때랑은 뭐 처음 봤을 때보다. 네,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해줘서 힘들 줄 모르고 또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또 피지컬이 좋으니까 또 여성분들도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저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여성 그래도 이렇게 어깨 툭툭거리고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분들도 다 좋아하셔. 예,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진짜 많이 많이, 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또 열정이 많아요. 변화와 개혁 이런 단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그 젊은 층들에게 포커스를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지역 기성 정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아, 근데 긴 점이 좀 있으셔요, 어때? 제천 단양이? 제천단양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예,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천단양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헌을 구했는데 그 당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제천단양은 최소한 3년은 굴러야 당선이 될 수 있다. 아, 악수하고 인사 많이 하고 다녀야 된다. 네, 그래서 예, 뭐 지금 내려가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때문에 그런 하지 얘기 마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는 이제 다 인맥, 그다음에 뭐 그런 정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젊은 팩이니까 저는 아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뛰면 시민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다. 예.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한계에 봉착을 했었지 한 2, 3주 동안은 아 이게 진짜 내가 남의 말을 들었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처음에 좀 그런 생각 가끔 했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부딪히다 보니까 예. 또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고 뭐 아시다시피 제천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북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나셨죠? 화가 많이 났죠. 왜냐면 화가 많이 나야 돼. 화가 안 나면 이 지역 저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나도 화가 나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후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 정도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가장 몰랐어요.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뭐 여기 중앙시장 뒤에만 가도 다 다 임대, 빈, 임대, 빈, 임대, 임대. 예, 이게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 걸어왔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그래. 그렇죠. 무조건 바꿔야.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빨리 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바꿔야죠. 왜냐면 이 정도면은 제가 뭐 축구로도 저번에 이제 다른 방송사에 클리스만 축구도 아니고 이건 뭐. 클린스만은 아시아컵 4강인데도 경질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아시안컵 4강이 아니라 아시안컵 16강도 16강도 못 못간 가는 거죠. 수준에. 그런데 유임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의원이든 뭐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그 자리는 증명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지. 증명과 결과 책임 네. 다 이런 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택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제가 또 주장하는 것도 우리 저 예비 후보님 좋은 거 내셨던데 뭐 수도권 전철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뭐 청년 유입 정책하고 네네네. 공공기관 유치 뭐 이런 핵심적인 건 딱 뭐 저번에 그 내가 영상 내보낼 때 보니까 설명 잘 하시던데. 네네네. 예, 구체적 로드맵이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GTX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1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플러스 철도 특화 도시라는 건데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했던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약간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GTX만 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
그게 아니라 그 일단 공공기관도 네. 철도 우리 제천이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고 아, 그렇지. 거기에 또 그다음에 이제 정비창이 있으니까 정비창에 맞는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GTX 수도권 전철을 같이 유치를 해서 제천을 철도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공약이 모든 공약이 저의 공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이 공약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철도 그렇지. 특화 도시라는 또 큰 공약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공약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워낙에 뭐 지식이 또 많으시고 풍부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또 오면 저 지역 정치인들 보면 특히 기초의회라든가 뭐 제천 단양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나름대로 그 또 책임감도 필요하고 이런데 차후에 만약에 이제 뭐 내면에 이제 갖고 계신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기초의 정치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중앙 정치 가실 거지만 뭐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간다래지만 중앙 정치의 제가 지방 정치하고 또 다른 게 있잖아. 또 어떻게 그렇죠.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기본 마인드는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당연히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최종 책임이나 권한은 가장 많겠지만 저는 그 여기 기초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동업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에서 네. 큰 법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큰 정책을 할 때 사실은 기초의원님들은 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거시적으로 뭔가를 미시적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일을 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그렇죠. 그게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 평등한 그 마인드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저는 이게 동업자 관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동등한 동업자.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조금 더 클 다를 뿐이지. 예, 권한과 책임이 더 클 뿐이지. 그분들이랑 저랑 뭐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발전과 제천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저는 뭐 수직적 관계에서 사실 권한과 책임이 제가 조금 더 클 뿐, 예,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저 예비원님 뭐 서울 가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 좀 이렇게 좀 땡기고 놨다 들었다 올렸다 옆으로 놨다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 땡길라 잘할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좀 제가 지금 뭐 좀 뭐 대통령- 젊어서 또 뭐 말 막 못하고 또 아유, 못하지 않냐 또 이럴 수도 그게 아니고 네. 더 카리스마 있게 할 수 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 게 제천 단양은 어떻게 보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기회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체주 예비호가 내려온 게 기회 볼 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죠. 할 자신 있냐 이거지.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맨날 말씀하신 뒤에서 뭐 대통령 측근이다, 영부인님 측근이다 이렇게 자꾸 뭐 말씀하실 얘기. 때 그래 저는 뭐 그게 나쁜 소리라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만약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님 임기 3년 저니 남습니다. 그러면 그러네, 저랑 상기. 임기가 3년이 겹쳐요. 상긴. 그럼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오히려 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뭐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예산도 더 많이 따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천의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각 부처하고 협의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저 지역에 또 네. 후배들도 챙겨달라 어떤 뭐 이런 정책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렇죠. 제천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네, 청년 여성 청년들이 또 많아야 돼. 지역이 네. 버틸려면 원래. 이거 되게 심각해요.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책을 못 찾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하고 좀 가까워지면 저 어떤 교통이 좀 잘 되고 이러면 좀 나아지진 않을까? 그나마 좀 덜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수도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2 제가 수도권화? 봤을 때는 수도권이랑 가까워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워지면 상권이 뺏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자영업 흡수가 될 수가 있다. 많은데 여기서 소비를 안 하고 대도시 가서 소비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가까워지면 거리상으로 가까워지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교육이나 이런 환경을 대도시 가서도 충분히 일일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정말 이게 뭐 비교해.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더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젊은 층들은 유입되고. 그렇죠. 여기 여기서 자고 먹고 하고 여기 집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서울 근데 가갖고 집 사는 것보다 만약에 가깝다면.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더 낫고 오히려 그러면 인프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GTX나 이런 게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면 사실은 여기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기업도 올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그렇죠. 이제 청년들도 더 많이 모여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도 혹시 또 생각해 보셨어요? 저 지역 축제들 전국에 많잖아요. 네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전국 축제 중에 성공 확률이 거의 0.1%밖에 안 되잖아요. 1,700개가 넘어요. 네. 전국에. 네. 그 국회 가시면은 그런 거 좀 건의 좀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네. 예산 좀 이 축제에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 많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업자들 위주로. 근데 어때요, 저도 이거? 동감해요. 이게 사실은 그 생각해 보시죠. 그때. 생각해보시죠. 야, 그 왜냐면 축제 이게- 저거 문제다 저거. 왜냐면 이게 간하고 그러니까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간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는 거는 민간이 훨씬 나아요. 민간이 낫지. 예, 근데 간에서 자꾸 뭔가를 갖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간에. 왜냐면 이게 추구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은 효과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예. 민간은 효율성, 극대의 효율을 해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간에서 자꾸 개입을 해갖고 뭔가를 갖다가 해서 예산을 막 투입한다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만큼 효율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축제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청 많아요 축제가. 예, 축제 중에서 만약에 효과도 없고 돈만 쓰는 축제도 하면은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정말로 그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다는 게 있으면 더 뭐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갖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얘기하려면 뭐 한 5시간도 하겠네 보니. 그리고 아니 뭐 5시간도 넘게 하겠는데 보니. 네, 아니 저기 뭐야 기업 유치냐 관광이냐 뭐 다 지자체들 그거잖아요 두 개. 제천 뭘 우선으로 좀 두 개 다 해야죠, 제처럼. 네,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현직 시장하고도 좀 어떤 그런 논의를 많이 하나 이제 되시는데 그죠? 논의도 해야 해야죠. 될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른 분 자꾸 제천을 갖다 사통팔달의 뭐 교통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옛날이에요 아닙니다. 옛날. 예, 옛날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업은 굉장히 냉정해요. 냉정하지. 제천 단양이 그렇게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라고 하면은 기업 다 들어와요. 아,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안 들어온 건 물류비 때문에. 제천에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물류 사람 구하기도 말씀하셨다. 예. 사람 구하기도.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를 하려면 이제는 다시 정말로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시하고도. 그렇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쪽에 기업들에도 뭐 사실 언지를 좀 한번 주셔요. 뭐 아는 분들도 좀 계셔 경제인들. 아 예. 좀 경제인들 많이 좀. 많이 있어서 전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가서 야 제천에 공장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공예 기업은 안 될 거고 왜냐면 제한환경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가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제천에서 투자 유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들어오면 어딘지 행정 절차도 가장 간소하게 해주겠다. 그럼. 사업성도 너네가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짜주겠다. 하고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없으면 맞아요. 기업 유치도 안 됩니다. 빠릿빠릿해. 네, 무조건. 지금 아주 그래서 후보님 강점이 저거 아니에요. 정고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저는 직접 가겠습니다. 적극적이든 네. 빠릿빠릿하게. 기업이든 각 부처든 직접 가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좀 항상 공격적으로 적극성 그런 게 젊은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게 젊은 정치입니다. 젊은 정치. 네.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항상 이렇게 다. 하여튼 이제 너무 재밌긴 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보고 저기 네네네. 예, 아예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저 공약상 몇 개나 한번 저 큰 거 있네 이렇게
다섯 개. 예, 저거 예. 다섯 개, 그죠? 큰건 기회발전 특구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예, 기회발전 특구 이거 네. 공약사항 맞죠? 네, 대통령 공약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요건 좀 천천히. 천천히요. 왜냐면 성남 터미널이 문 닫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네. 터미널이 좀 힘들어. 네. 그거 옮겼다가 또 괜히 공실 나면 어떡해. 뭐 천천히 네, 하시면 네, 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저거 좋다는데. 예. 저거 하면 얘기해 주죠. 저게 문제가 많아요, 저게. 네, 그러니까 독점이라서. 그렇죠. 이제 충북에너지가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게 문제가 어르신들 또 가스가 안 되는 데가 많아. 그럼요. 이게 제천 시내도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저거 진짜 좋은 얘기. 청정동이 53개 통인가 이런데 청정동을 뭐 4개 통씩만 해도 10년 넘게 걸려요. 저 충북에너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늦게 할 거면은 계약 파기해야 돼요. 근데 저 독점이 돼 있어가지고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독점이 돼 있어. 그리고 그러면 안 저게 되죠. 저 지자체에서 보조금 줘요, 그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저건 뭐 이거 하는 데가 저기밖에 없어. 충북에너지요? 그래서 그래. 충북에너지가 저기밖에 없다고요? 저건 뭐 다른 에너지 한청 하는 거. 뭐 다른 데라도 한번 민간에도 할 수 있는 데라도 그걸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해봐야지. 뭐. 네,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죠. 저거는 빨리 공급해야 돼. 조기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저 밑에 보면 민간 LPG 보급망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도시가스는 최대한 빨리 제천 시내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송악이나 그렇게 외곽 지역은 저게 아무래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LPG 뭐 민간 사업자들이라도 해갖고 LPG망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LPG 보관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거기에 이제 뭐 조그마한 소형 수소 발전소를 져서 그 잉여 전력으로 네.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하고 그 시민들하고 이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이거든요. 네, 저거는 뭐 사실 좀 민생 공약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저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용산에서 또 이렇게 아주 그 대통령하고 또 사진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 보여주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잘 봤. 저 제천 뉴스인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나 옛날에 제2뉴스통신으로 내가 한 십몇 년 하다가 이름 요새 바꿨는데. 저 여기 유튜브도 와서 보니까. 봤는데 요즘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내가 한 3,000개 돼 동영상. 네, 그것도 옛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좀 그거 들어가면 많아. 탭은 많이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면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은근히 좀 뭐 진짜 깜짝 놀라신 것도 있어요? 은근히 좀 공감 가게? 뭐 이런 내용이 많네 이러면서. 그런 그렇죠. 것도 오늘도 있게 아까 전에도 뭐 아까 지덕체? 지덕체도 많고 왜냐면 그 말이 지덕체가 지역 정치는 지덕체가 있어야 돼. 네.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인의의 지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우파. 네네. 이렇게 가져야 돼 세상이. 네, 저도 그래야지 저 팬티 입고 바지 입는 건데 이 좌파 우파 먼저 가고 네네네. 지덕체 인의의 지신 나중에 가잖아요. 네네. 그럼 바지에 속옷 입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켓도 뭐 제대로 입고 네. 또 옷을 잘. 굉장히 뭐 또 비판할 부분은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좋은 부분 또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 오는 거막 그런 것도 막 그 낭만적인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아유 그런 건 좋지요. 왜냐면 낭만적인 거 좋아하셔. 상막한 뉴스에 제가 막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막한 뉴스에 그거 하나씩 딱 클릭하면 사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되게 글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페이스북 제 거 보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서 오늘 이런 게 있었구나. 하여튼 이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단독 대담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